인간 물병 원조 사이다. 우리 송영길 의원님, 예, 오늘도 또 물병을 시원하게 던지셨어요. 예, 송영길의 또 물병 인터뷰 또 잠깐 보시고 송영길 의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명청 갈등, 어떻게 집권 1년 차에 당대표와 대통령의 갈등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라고 하는데, 네. 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 이제 명청 갈등은 사실 오해다, 네. 뭐 가짜뉴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이름을 30번이나 얘기를 할 정도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해서 내가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구창모 희나리를 자주 인용하는데 예.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까닭에 서로 헤어진 거라니까요.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데 혼자 이재명을 몇 번 외친다고 그게 무슨 명청 대전이 없어집니까? 예. 그걸 스토커라 그럽니다. 스토커. 거의 그런 수준 아닙니까? 실제 아니 우리 기자님들도 청와대 기류를 다 모든 언론이 분석을 해보면 예. 대통령께서 몇 번이나 공개적인 모습을 통해 이겨야 될 것을 적고 예. 김미석 후보의 말에 따라도 그때 총리였으니까 대통령을 직접 옆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예. 표정을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했다는데 갈등 없다. 이게 스토커 아닙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고 또 잘 모시겠다, 이런 말과는 상관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한 인터뷰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청와대가 정청래 대표에게 분노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다. 네. 청와대 관계자들이 실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뭐 이런 여당 대표가 있는가? 송영길 전 대표님이 만나 보니까 이런 하소연을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뭐 그럼 어떤 말씀을 드리다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들으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출마 선언에서 이심, 송심, 당청, 동색, 이걸 강조했습니다. 이심, 송심은 짐작은 되는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사실 국회의원만 했으면 이런 느낌을 못 가졌을 텐데 예. 제가 인천시장을 해보니까 하루에 제가 이자를 10억씩 내리면서 이 변제 기간이 도래한 인천 도시공사 채무를 이게 대환 대출을 롤오버를 하지 못하면 부도가 날 상황이었습니다. 예. 더구나 제가 야당 시장이었잖아요. 이명박 예. 박근혜 정권에서 제가 시장을 했으니까 중앙정부의 도움도 구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일부 제가 교통사 건물을 매각을 해서 겨우 부도를 막고 나중에 이제 투자 유치를 통해 흑자 전환을 했는데 예. 이때 저는 채무에 내몰린 중소기업 사장이 왜 자살을 하게 되는지 그 절박한 그 책임을 느끼고 제가 한 3번인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러다 예.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닌게로 맞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지금 이 국제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트럼프의 압력과 일본, 뭐 김정은, 시진핑, 푸틴, EU 이런 전체적인 속에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먹여 살리려고 발벗고 뛰고 있는 그 아빠의 모습, 예. 어떻게 보면 가장의 모습, 이게 절박하게 저는 이제 공감대가 생긴 거죠. 제가 경험을 통해서요? 국회의원만 했으면 이걸 못 느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심송심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송영길 의원의 인터뷰를 보였습니다. 뭐 정확한 표현이죠. 예, 스토커지 스토커. 싫다는데 계속 쫓아다니잖아. 싫다는데 쫓아다니면 이게 스토킹이지. 뭐가 스토킹입니까? 뭐 남녀 관계에도 그런 거잖아요. 자기 혼자 사랑한다고 사랑이 아니잖아. 상대방도 사랑을 해야 사랑인 거고. 이거는 뭐 스토킹보다 더 나빠요. 제가 볼 땐 스토킹도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어. 예, 왜냐하면은 좋아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잖아, 저게. 진짜 이재명을 사랑해, 정청래가.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난 몰라, 정청래 재수 없어, 대가리가 너무 커, 뭐 이런 게 아니잖아. 지금 겉으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뒤에서는 학대를 하는 거예요. 응? 이게 가정폭력, 뭐 거의 그런 폭력 남편 비슷한 거잖아요, 이게. 어? 실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뒤에서는 계속 해코지하고, 그럼 겉으로는 사랑한다 얘기하고. 이건 저는 뭐 스토커보다 더한 경우다, 이거는. 그런 경우라고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제가 뭐 반정부 세력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진짜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리고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드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돕는 일이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드리고 있는데 송영길 의원이 이제 이심송심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상황인가.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의 압력 얘기하시죠. 그죠? 그다음에 일본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북한 문제도 있고 참 힘든 상황인데 당에서 이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으니 마음이 쓰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트럼프의 압력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송영길 의원은 뭐 미국도 최근에 다녀오신 적이 있고 또 외교 전문가잖아. 응? 대한민국에서 또 미국, 중국, 러시아 문제를 또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제 환경이 어떤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압력, 왜 트럼프의 압력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뭐가 확인되는 게 있는 거잖아, 지금. 뭐 그 압력을 직접 받는 이재명 대통령님은 더 힘들 것이고, 또 송영길 의원도 그 압력을 전에 들은 거 아니에요. 뭐 김민석 총리도 함께 국정을 이끌어 왔으니까 트럼프가 미국이 지금 우리 정부에 이재명 정부에 어떤 압력을 넣고 있는지 이걸 뭐 세 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는 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압력이 바깥에서만 압력이 있겠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이 닦아놓고 뭐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 시절이었던 게 수십 년이잖아. 진짜 워싱턴에서 기침을 하면 서울은 감기가 걸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상황이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저기 올림픽공원 가 있는 애들, 그 노인네들이건 젊은 애들이건 태극기를 들고 뭐 그런 시위를 하는 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성조기를 왜 드나요? 그 무슨 이상한 여자애 하나 뭐 최근에 구속이 됐나요? 이게 체포가 됐나요? 그 성조기 몸에 두르고 그 뭐 올림픽 거기 투표소 막고 있었던 그 여자 한 명 있잖아. 뭐 올다르크? 씨발. 그게 무슨 올다르크입니까? 미국 뿌락치지. 아니 성조기를 왜 몸에 두르고 그런 짓을 해요? 진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본인들이 시위를 하는 거면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시위를 해야지. 아니 왜 성조기를 흔들면서 시위를 하냐고. 그 얘기는 미국을 위해서 시위를 한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면 미국이 개입을 해달라는 뜻 아니야? 미국이 배우라는 뜻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 성조기를 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그만큼 저는 뭐 조스탄 가짜뉴스 퍼뜨리는 지금 주범이죠. 뭐 대통령님이 뭐 소년원을 갔다 막 이런 얘기를 퍼뜨리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막 그 촉법 외국인이라고 오늘 JTBC에선 표현을 하대. 완전히 법망을 피해가지고 치외 법권, 외교관도 아닌데 조스탄이 치외 법권이에요. 공공연하게 지금 한국 정치에 개입을 하고 있고 반정부 시위를 부추기고 있잖아. 다른 나라 같으면은요 이거 간첩죄로 체포가 돼야 돼요. 저는 간첩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만 간첩이에요? 북한에 와가지고 여기서 뭐 이상한 짓 하면 간첩이지만 원래 간첩이라는 거 북한은 우리가 뭐 반국가 단체라며. 반국가 단체면은 간첩이 아니지 그거는. 그저 반역이지, 반란 세력이지, 역적이죠, 역적. 북한이 헌법에도 안 맞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무슨 뭐 북한에서 이메일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간첩죄로 체포가 됐는데, 아니 북한이 반국가 단체라며.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국가 단체이기 때문에 간첩죄가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역적, 뭐 역모, 내란죄로 처벌을 해야지. 내란죄로 처벌을 해도 징역, 무기, 사형까지 받을 수 있잖아. 아니 정작 그 간첩죄의 적용 대상이 아닌 북한에는 간첩죄를 적용을 하면서 간첩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 여태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외국인이 간첩죄로 체포된 경우가 있습니까?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간첩 천국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이.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간첩, 일본 간첩, 요즘에는 중국 간첩도 많아졌다고 그래. 중국 뭐 장학생들도. 여기가 무슨 뭐 하얼빈입니까 여기가? 예? 홍콩이에요 여기가? 응? 우리가 뭐 제임스 본드야?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이 간첩죄 이거 개정안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 그리고 앞으로는 이 외국 간첩들을 우리가 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 스파이 같은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응? 우리 대한민국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고 반도체 산업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거 산업 스파이들 외국에서 와가지고 외국에서 오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국내 중요한 기밀이나 이런 뭐 자료를 외국으로 유출시키는 건 간첩죄예요. 근데 이게 간첩죄로 처벌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간첩들이 판을 치는 거 아닙니까? 쟤네들이 저는 저기 올림픽공원에서 시위하는 애들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뭐 젊은 친구들은 진짜 야,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와서 시위를 했던 친구들도 있겠지. 근데 성조기 들고 설치는 애들은 저는 이거는 간첩이라고 봅니다. 그 미국 간첩이지 뭡니까 그게? 태극기 들고 해야지 시위를 하려면은. 그래서 저 김어준하고 유신 그래서 이게 미국이 대한민국에 뭐 심어놓은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읽었던 그런 뭐 책이 있는데 미국 장학생이죠. 미국 장학생들이 뭐 삼성 장학생 이런 얘기 하듯이 미국 장학생을 이제 육성을 하는데 학계에만요. 그 이제 90년대 나왔던 자료예요. 90년대 나왔던 자료인데 학계에만 그러니까 뭐 대학교 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 학계에만 미국 그 정보원이 무슨 1만 명이 넘는데 학계에만 그 여기저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그 미국만 있어요. 이 나라가 애국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애국자로 살거나 독립운동을 하면은요 패가 망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 간첩, 일본 간첩, 중국 간첩 온갖 간첩들이 사회 요직에서 판을 치니까 이게 무슨 애국자 나라에 뭔가 도움되는 짓을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저는 그 미국이 바깥에서 압력을 넣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안에 이런 태극기 세력들이 저기 성조기 세력들 있잖아요. 안에 검은 머리 미국인들 얘네들을 동원해서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거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올림픽 공원 시위죠. 이건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그것만 있겠냐고. 여기저기에 뭐 보수 언론들은 미국에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다들 미국에 뭔가 잘 보이려고 뭐 그런 애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재명 정부 흔들려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된다. 소영길 의원이 저렇게 솔직히 본인이 당대표가 되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뭐 소영길 의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 말은 내가 당대표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이 아니라 이제 김민석을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를 한 거잖아요. 당대표를 한 번 하셨던 분이 오죽하면은 또 출마를 했겠어요, 진짜. 인간 물병이 돼가지고. 또 출마를 하는 이유가 뭐야? 살신성인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재명의 러닝메이트가 돼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파제가 돼서, 내가 온몸을 내던져서 이재명 정부를 지키겠다. 그런 뜻으로 소영길 의원이 출마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렇겠냐 이거예요. 오죽 진짜 절박한 상황이면 김민석 의원도 총리직을 내던지고 당대표를 출마하는 것이나 송영길 의원은 그냥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당대표를 출마하는 민주당 역사에 이런 상황이 있었나요? 이런 상황이 없었잖아. 그것도 집권 여당인 시기에 대통령을 지키자고 본인이 당선될 것도 아닌데 출마를 하는 그것도 전 당대표가 이런 상황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냐고요, 지금이. 그리고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다녀오시자마자 송영길 의원을 불러가지고 소주 한잔 하셨잖아. 불사조님, 최평님, 내일은 초복입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내일 삼계탕이나 먹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 오죽하면 불러서 뭐 그런 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영길이 형 영길이 형 도와주세요. 뭐 이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셨겠어.
자, 그리고 송영길 의원이 오늘 또 중요한 발언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정청래가 또 뚜껑이 열렸던데 보시죠. 이번에 당 대표로 나오게 된 것도 사실 제가 입각을 해서 대통령 옆에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은데 문제는 당이 무너져 버리면 장관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잘못하면 이게 큰일 나게 생겼다. 우리나라 헌정사에 이미 4년이 남은 대통령을 놔두고 집권 여당 대표와 당 대표가 서로 싸운다는 듯이 매번 신문에 명청대전이 신문에 일면을 장식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 정말 진압을 해야 될 그런 사회잖아요. 지금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이재명 대표 그런 일을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당이 뒷받침이 안 될까. 이번에 당 대표로 나오게 된 것도 네, 옛날 같았으면 그냥 역적으로 목을 잘랐어야 돼. 사실 역모죠, 역모. 역모잖아요. 송영길 의원이나 저나 이제 아까 뭐 자꾸 이제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생각이 똑같은 거죠 지금. 반정부 세력으로 본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송영길 의원이 뭐라고 합니까? 예전 같았으면 역모로 목을 잘랐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그러니까 인식이 비슷한 거예요 지금. 알만한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알만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지금 몇 명 안 되죠. 역적으로 보는 거예요. 역적으로. 역적이 뭡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반정부 세력인 거잖아요. 저는 역적으로 봐요. 송영길 의원은 이제 뭐 역적으로까지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역적으로 봅니다. 이런 면에서 송영길 의원하고 저하고 인식이 완전히 일치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표현까지 나오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죽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겠냐고. 같은 당에 있는 아니 야당이 그러는 거야 뭐 역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여당 대표를 했던 사람한테 이게 역모다라고 얘기를 하는 배경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정청래가 바로 이거 뭐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살벌합니다.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 정말 진압을 해야 될 그런 상황. 전당대회 출마자가 목숨까지 위태로운 일입니까? 섬뜩하고 무섭습니다. 이거를 이제 또 뭐 자기 딴에는 이제 조롱이라고 받고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송영길 의원이. 김민석 의원이 이제 당대표를 하시고 또 당대표 선거 이후에 통합의 또 중심이 되셔야 될 그런 분이니까 그래도 워딩의 수위를 좀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은 송영길 의원님은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얘네들 겁내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김어준이 요즘 보니까 많이 불안한 것 같아 김어준이. 오늘 보니까 뭐 2천만 원 그 저기도 받았죠. 2천만 원 벌금도 받았는데 2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김어준은 계속 이런 식의 행태를 하면은 진짜 역모로 목을 쳐야 될 상황입니다. 역모로 목을 쳐야 될 상황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까지 당내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그 정청래는 아니다 이런 뜻을 지금 공공연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은 그렇게까지 정청래를 밀어야 되냐고. 이게 역모가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닦아놓고. 김어준이 아니 문재인도 손절을 했잖아요. 닦아놓고. 문재인도 정청래는 아니라고 손절을 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손절한 거 도장 확실히 찍기 위해서 고민정이 이번에 출마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 문재인도 아니라는데 김어준이 끝까지 정청래랑 붙어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대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돈이나 많이 벌 수 있으면 모르겠어. 오히려 시청률 떨어지고 구독자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김어준이 역모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저는 뭔가 배후 세력이 있지 않고서는 제가 이제 문재인이 배후 아니냐 그래서 문조털레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문조털레유가 아닌 것 같아. 미조털레유야 미조털레유.